누구나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고민도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걱정도 있죠. 또 힘들게 용기 내서 고민을 털어놨다가 원치 않았던 충고나 조언에 힘만 빠졌던 적이 있진 않나요? 이곳은 해답을 찾지 않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결국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곳, 여기는 쓰고 떠드는 거리입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저희가 써온 글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첫 곡으로 전기뱀장어의 적도 들려드리며 쓰고 떠드는 걸 시작합니다. 춤추는 파란 모래 위에 너와 나의 손은 이름 모를 칵테일 몇 잔에 자꾸만 내 눈은 흔들리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여름의 밤 어쩐지 오늘은 난 잠이 오질 않는 걸 달콤한 공기는 라디오처럼 퍼지고 먹을래 밤새워 춤추는 고유의 별들이 너의 두 눈 속에 가득히 차오르며 황금빛 폭죽은 샴페인처럼 터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쓰고 떠드는 거래 세인, 정혜, 현수입니다.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우소에서는 스터걸의 고민과 생각을 자유롭게 털어놓아 보고요. 2부 스터걸의 미완성 원고에서는 저희가 직접 쓴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 쓰고 떠드는 거를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모바일 한국 라디오 어플에서 성서공동체 FM을 검색하시거나 성서공동체 F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 쓰고 떠드는 거를 검색해 주세요. 성서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53-585-126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쓰고 떠드는 걸 1부 다정한 해요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정한 해요소의 중요한 포인트, 함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나쁜 감정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 해결은 안 돼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쓰떡을 완전체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벌써 여름이에요. 오늘은 무슨 주제죠?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서은국 작가의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책에서 쾌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긍정적인 성격, 즉 외향형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내향형 사람보다 행복을 더 자주 잘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누군가를 어느 정도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 부분 타고난 기질에 있다고 하면서요. 전 내향형 인간으로서 약간 공감되기도 했는데요. 외향형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또 스터걸의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아, 오,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이 책에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행복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느끼게 되어 있다면서 외향성이 높을수록 타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느끼는 어색함, 스트레스, 두려움이 적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타인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 시간이 많아져서 행복을 자주 느끼게 된다고 했어요. 행복해지는데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내향형 사람들도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어색함, 스트레스, 두려움이 큰 건데 그걸 가끔은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 책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사소한 순간들 있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거창한 것보다는 사소한 일상들을 행복이라고 했어요. 세인 씨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분명 행복함이 있지만 정말 세상에 나 빼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혼자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일상의 깊은 교류가 아니어도 사람 간의 교류가 많을수록 행복할 확률도 높은 것 같아요. 정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은 동의하는데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내향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도 좋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이 행복할까는 모르겠어요. 교류가 많을수록 힘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노력하는데 불편함이랑 힘듦이 처음엔 강할 수 있겠지만 약간 결과적으로는 노력하지 않고 고립되는 것보다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서은국 교수님의 생각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일단 심리학자시고 행복을 쉽게 말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회적 상호작용 플러스 개인의 일상적 경험에 크게 의존한다고 하네요. 행복은 결코 의지나 자기 조절의 영역이 아니고 똑같은 걸 경험해도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감정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맞아요. 저 그 부분이 뭔가 공감됐어요. 정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면 좋겠어요. 저는 외향형이기도 하고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걸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랑 있으면 감정을 표현하는 거나 행복을 느끼는 거에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책임감이 생겼어요. 이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행복해야겠다 이런 생각? 근데 제 행복의 문턱이 낮은 이유가 만약 기질이었다면 조금 슬퍼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뭔가 책임감을 느낀다니 대단한데요? 저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정혜 씨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매번 역대급 행복을 느끼는 정혜 씨를 보면서 행복이 언니의 타고난 성격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소한 거에도 행복을 잘 찾고 잘 느끼고 그런 행복의 역치가 낮은 것도 그런 순간들이 외향형의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행복의 역치가 높은데 낮아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보면 기질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진 않은데 말이죠. 에이, 그래도 정혜 씨가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데요.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책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행복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느끼게 할 거라고. 저도 거의 I 90% 정도의 내향형이었는데 20대 초중반에 교환학생을 가면서 좀 외향성이 늘었어요. 거기서 외향적인 활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원래 제 성격이었으면 절대 안 했을 일들을 많이 용기 내서 했는데 그때 되게 자주 행복했어요. 뭐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었겠지만 다행히도 좋고 잘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제 인생에 사회적인 시간이 정말 많이 늘었던 시기? 그때는 저도 정말 매번 역대급 행복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현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대합니다. 저는 일단 심리학자도 아니고 행복에 대해 연구해 본 적도 없어요. 그치만 제가 느끼기에 행복은 그래도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행복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엄청 많잖아요. 막 벅차게 행복할 수도 있고 평온하게 행복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게 엄청 다양한데 외향적이고 사회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건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그게 행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와 맞지 않거나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회 속에 있다가 나와서 혼자 있을 때 그때 느끼는 행복도 또 엄청나잖아요. 그 해방감과 나다움에서 오는. 그쵸. 그리고 그 외향성이라는 게 사람을 좋아하고 뭐 인싸스러운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경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있더라도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양한 환경을 접하고 그런 성향을 외향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행복이랑 큰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랄까 만약에 행복이라는 게 행복 빼기 불행이라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 적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복한 일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저는 외향성은 행복의 크기 자체, 양의 방향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외향적인 사람이 무조건 더 행복하다기보다는 행복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게 많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현수가 한 얘기 공감해요. 전 외향형인데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순간이 많거든요. 너무 불행해서 이 불행을 떨쳐버리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혼자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거는 어느 정도 뭐랄까 지금 느낀 행복이 조금 있고 내 에너지 상태가 괜찮을 때 만나면 더 행복해지는데 불행해서 행복으로 돌리는 환기성 행복을 찾으려면 저는 혼자 밖에 있어야 돼요. 그거랑 별개로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즐겁죠. 근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복해지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과정을 즐기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진짜 편안하고 나답고 행복한 순간은 혼자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랑 정혜 언니는 외향적이기도 하고 뭐 TCI 검사에서 자극 추구성이라고 하는데 약간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질이 둘 다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쉽게 불행하게 하는 기질도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행복도 너무 잘 느끼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잘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위험 회피라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이나 걱정이 많은 기질이라든지 신경성이라고 해서 좀 예민하거나 반추 성향이 높은 성격이면 행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잘 느끼게 하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외향성 사람들도 또 그 안에 다양한 성격이 있으니까 무조건 외향성은 행복이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럼에도 저는 사실 행복에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 차지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전 오히려 그걸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도 바뀔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좀 행복을 자주 못 느끼고 행복의 역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게 슬프다기보단 이유를 알게 되니 명쾌한 느낌? 행복을 잘 못 느낀다고 불행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 행복과 불행은 서로 연관돼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정혜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즐긴다고. 사실 그게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간 행복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외향적인 사람들도 그 과정에서 어색함이나 스트레스, 두려움이 있겠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강도가 좀 더 세서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 도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끔 그 두려움을 깨고 나와서 환기시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정혜 씨가 말한 환기성 행복이란 말이 참 좋았는데요. 내향형인 전 혼자 있는 게 일상적인 행복이고 사람을 만나는 게 환기성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성격에 맞게 그런 환기성 행복을 찾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은 변할까요?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합니다. 변하지만 누군가를 변화시킬 생각은 말아야 돼요. 나는 변할 수 있지만 변화시킬 순 없다. 오, 진짜 현답이다. 정혜 씨도 성격이 좀 변했어요? 제 성격도 변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제가 되게 현실적인 성격으로 변했다고 놀랄 때도 있고요. 감정 기복도 좀 적어졌고 성격이 변했어요. 그러면 행복의 역치가 낮은 거는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건 아니에요. 절 기억하는 사람들은 행복의 역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기억해주지만 사실 20대 초반만 해도 불행의 이유를 찾는 게 더 쉬운 사람이었어요. 뭔가 자신에 대한 연민도 좀 있었고 우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까 현수 말이 너무 공감이 된 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내 기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버튼이 많아져서 행복의 억지가 낮아졌어요. 내 취향에 대해 잘 알게 돼서 쉽게 행복해질 수 있게 됐어요. 오, 저도요. 저도 제 취향에 대해 잘 알게 되면서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역시 자기를 좀 잘 알아야 행복해지기 쉽군요. 맞아요. 저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복한지 늘 기억해 두려고 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언젠가는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순간이 올 테니 즐거움을 느끼는 무언가들을 왕창 쌓아두거든요. 아직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순간이 오는 걸 느끼는 속도보다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다행이에요. 그럼 현수 씨는요? 사람의 성격은 변하나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가을방학의 아이보리라는 노래에 다들 이렇게 같으면서 다르단 게, 다들 이렇게 변하면서 변함없는 게, 이런 가사거든요. 누구나 어떤 점은 노력해서 변하고 싶어 하기도 하면서 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모습이 20-30년 지나도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는 게 약간 제 행복의 비법이에요. 변해도 되고 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다 괜찮고 착해도 괜찮고 못돼도 괜찮고 스스로한테 모든 선택지를 다 지어주는 게 제가 행복해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불행했을 때는 매사에 꼭 이래야만 해 했거든요. 꼭 100점 맞아야 해, 몇 킬로여야 돼, 어느 대학에 가야 해, 이런 성격이어야 해, 이렇게 그 모든 이상적인 나가 있었는데 그 끝에 가면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니 이제 뭘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 많이 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어떤 일 하나에 되게 불안해지면 그 반대 방향을 생각해서 그 적당한 정도를 그 중용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더 쉽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다 해야 하나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 방법이다. 만약에 뭐 살이 계속 찌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살이 찌고 싶어도 못 찌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반대를 생각하면 그 어떤 상황도 다 괜찮아져요. 극단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제 최근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유를 입에 안 대고 먹으려다가 옷에 다 흘렸거든요. 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현수적 사고는? 좀 어려운데 약간 토마토 축제 같이 우유 축제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온몸에 우유를 묻히려고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유를 많이 묻혀야 상금을 받는 거죠. 대박이다. 현수 씨 진짜 애니구나. 진짜 애니다. 저는 현수 씨 반의 반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저도. 들으면서 살짝 해봤는데 저는 일단 상상이 극단적으로 안 가요. 뭐가 극단적인 상상일까 고민하다 끝나요. 저는 만약에 우유를 쏟았어, 옷에 흘렸어, 그럼 그냥 호흡 한번 고르고 오케이 하고 치웁니다. 절 무도 멤버라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 앞이야. 짜증내서 뭐 할 거야. 그냥 넘어가자. 사람들 웃기는데 집중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출연자가 된 것처럼 뭐라 해야 되지? 이건 무도 촬영 중이다. 지금 깜짝 카메라다. 이렇게요. 그러면 짜증이 나다가도 안 나고 당황을 하다가도 침착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안한데 정혜 씨도 약간 방향이 다를 뿐 그냥 못지않게 상상하시는데요? 우리 옛날에 그거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 자기가 나 혼자 산다, 나왔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맞아요. 저 맨날 그러면서 치우고 살림해요. 아니 저 앤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을 보니까. 근데 그게 좀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상황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제3자가 지켜본다 생각하고.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상황을 객관화하다 보면 실제로 차분해지더라고요. 이 연습을 하니까 익숙해져서 빨리 객관화하고 빨리 차분해져요. 이게 불안을 줄이거나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기제가 있나 봐요. 우리 그럼 각자 행복의 정의를 하는 거 어때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감각? 저는 정도를 지키는 게 행복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별로면 그냥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기장에 그 사람의 장점과 저에게 주는 이점을 막 다 적어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서 제가 조금 작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좋은 점에 이면 있잖아요. 딸려올 수밖에 없는 단점.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진짜 중도를 지키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막 행복 이건 아니지만 저를 덜 불안하게 하고 불행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럴 때 행복한 사람이구나 늘 생각만 하다가 최근에 확 깨닫게 된 날이 있어요. 저 속도 이야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는 속도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거든요. 친구랑 놀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엄청 급속도로 차분하고 느려지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걱정이 몰려왔다가 이렇게 조급해지면 안 돼, 속도를 잃으면 안 돼 하고 다시 나를 제3자의 시선에서 보는 거죠. 나와 내 속도를 지키려고. 저는 이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밖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도 혼자 있으면 내 속도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온전히 내 속도가 지켜짐을 좋아해요. 그래서 만났을 때도 내가 내 속도를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그게 불행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행복해지는 방식? 일단 속도가 지켜지면 최소한 불행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속도가 지켜지고 있으면 행복을 느껴요.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속도를 억지로 조절해야 될 때 있잖아요. 원래 속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 그때는 불행함에서 날 구해주는 거죠. 좋다. 아니 다들 되게 자기를 잘한다. 날카로운데요?
맞아. 정혜 씨는 항상 인생의 속도에 대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속도로 살고 싶다고.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이론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였던 거죠. 맞아요. 정혜 씨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정혜 씨가 했던 말 중에 제일 놀랐던 게 언니가 자기 보고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다 안 맞았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저는 저한테 속도로 태클 거는 사람한테 편견이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라는 게 정혜 씨한테 엄청 중요한 감각이라는 거네요. 그럼 세인 씨는요? 세인 씨를 행복하게 하는 감각? 아, 날 행복하게 하는 감각. 아, 뭔가 막 세속적인 것만 생각나는데. 그럼 대신 제 불안을 낮추는 방법은 좀 익숙해지는 거? 절 불안하게 하는 거는 새로운 것들이어서 그 새로운 것들에 익숙해지면 불행할 일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행복을 높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익숙한데 가끔 새롭게 느껴질 때 그럴 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익숙함 속에 새로움을 느낄 때. 저 근데 세인이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 제가 알고 있어요. 뭐지? 궁금한데요? 저 진짜 오만하죠. 이때까지 세인이를 제가 쭉 지켜봤을 때 세인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은 항상 자책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인이가 아팠을 때도 그렇고 취업 준비할 때도 그렇고 계속 바보같이 왜 그랬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세인이가 무너졌던 순간들은 그렇게 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게 좀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세인이는 되게 크게 위로를 받는 것 같은 느낌? 맞아. 아, 날 간파했다. 나보다 날 더 잘 아네, 현수 씨. 맞아요. 이게 제 성격인가 봐요. 아까 우유 얘기했을 때도 저는 그런 상황 생기면 바로 절 혼내는 것부터 하거든요. 아, 진짜 장세인 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근데 가끔 이런 제 성격에 누구보다 제 자신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감동받죠. 또 마음 깊숙이는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잘 안 되긴 해요. 그치만 의식적으로 또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기질이 그렇지만 노력은 의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해주는 친구를 만나는 거 어때요? 좋다. 근데 두 분이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 해주는 친구. 근데 전 자책하는 게 예전엔 진짜 훨씬 더 심했거든요. 근데 그땐 이걸 자각조차 못하고 있어서 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내 성격을 알고 있고 자책하는 상황을 자각하다 보니까 완전히 바꿀 순 없어도 개선은 되더라고요. 우유 쏟았을 때도 진짜 장세인 너무 짜증난다, 너무 싫다 막 이러다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랬거든요. 저 많이 나아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 말은 또 앞으로 더 나아질 일만 남았다는 거네요. 그니까요. 완전 좋은데요? 근데 저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이때까지 말한 행복은 그냥 한 사람의 생활을 통틀어 봤을 때 좀 총량적인 행복 같은 느낌이라면 각자가 느끼는 딱 그 순간에 레몬의 신맛 같은 엄청 큰 행복을 주는 그런 때는 언제인지 그 딱 한순간의 행복의 크기만 봤을 때요. 저는 뭔가를 성취했을 때. 사회적인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와의 약속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거요. 느껴왔던 행복 중에 가장 짜릿했던 것 같아요. 내 노력이 결실을 맺고 여러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결과를 내는 순간 그 자체를 느끼면 그게 또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약간 스스로의 약속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둘이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은? 이게 오랫동안 제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또 좋지만은 않은 게 예전에는 그런 성취에 취해 살았던 것 같아요. 성취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성취를 이루는 순간에 느꼈던 강렬한 행복을 계속 느끼고 싶은데 솔직히 사람의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일상적으로 찾아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는 행복의 급을 나눴던 것 같아요. 평범하고 시시한 행복들이 있잖아요.
레몬 신맛 같은 도파민 터지는 행복이 아니어도 그런 일상의 작은 행복들, 그런 행복을 낮은 가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작은 행복에 익숙해지면 내가 높은 행복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온전히 느끼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있죠. 진짜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렇게 온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한 시간들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행복이 하나를 얻는다고 하나를 잃어야 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일상의 평범하고 시시한 행복들이 성취하는 순간만큼이나 절 행복하게 한다는 것도 이제는 아무런 불안함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엄청 큰 변화네요. 저는 행복의 급을 나누기보다는 옛날에는 행복은 행복 하나고 불행한 감정은 되게 또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행복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져서 스스로 되게 좋다고 느끼는 게, 그 레몬의 신맛 같은 행복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계속 곱씹어 볼수록 은은하게 좋은 행복도 있고, 아니면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무겁게 행복할 때도 있고, 뭔가 행복의 종류가 너무 많아졌고, 이제 저에 대해 잘 아니까 그거를 척척척 구분해낼 때 또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책에서 말한 어떤 완벽한 답을 현수 씨가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다양한 행복들을 찾고 알고 또 하는 것. 그러면 현수 씨의 신맛 행복은 뭔가요? 저는 진짜 요즘 확실하게 느껴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요즘 진짜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남을 도와줄 때 그게 제일 레몬의 신맛 같은 도파민의 순간이에요. 잠깐만, 현수 씨. 아, 나 다음에 현수 씨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수 씨 다음에 말 못해요.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선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세인이랑 비슷한 거예요. 일단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제가 유능해야 되잖아요. 남한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건 좀 사회적인 거예요. 약간 우월감을 느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이 갈 거라는 그 확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자기 통제감, 그리고 나를 보고 웃고 고마워하는 그 타인의 얼굴.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면서 아, 이건 진짜 100% 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전혀 선하지도 않고 그냥 내 존재를 찾기 위해서 남을 일부러 도와주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현수 씨, 그거 선한 거예요. 미안한데. 아니, 전 그 사람이 행복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 것 같으면 전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전 진짜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공부는 못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게 어쩌면 진짜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 살려서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제가 극강의 행복을 느낀다면, 맞네. 거의 뭐 도파민을 계속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선순환이 될 것 같은. 물론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가 힘들겠지만 한 번 전문가가 되면 진짜 미친 의사가 되는 거죠. 근데 현수 씨 말에 좀 동감하는 게, 전 사실 모든 이타적인 행동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어쩌면 남을 도와줌으로써 제 유능함과 인간관계에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맞아. 내가 중요하다는 느낌. 그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에 대부분의 인간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제가 세인 씨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좀 유능하고 중요하다는 그 느낌을 넘어서 남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극강의 행복은 남을 도와줄 때. 근데 되게 좋은 욕심이다. 그럼 정혜 씨는 어때요? 저는 현수 씨 다음에 어떻게 말하죠? 저는 레몬 하면 스포츠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이길 때 행복이 아니고 내가 아닌 타인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껴요. 선수분들 듣고 계시진 않겠지만 듣고 계시다면 물론 승리가 가져다준 행복도 무지 큽니다. 저는 누군가를 응원하는 일이 너무 짜릿해요.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리그는 우승을 했는데 챔스는 우승을 못했거든요. 승부차기까지 가서 졌는데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짜증이 좀 났어요.
얘네는 밥 먹고 축구만 하는데 승부차기를 못해. 이렇게 화가 나다가도 그래도 내일도 응원하고 내년에도 또 응원을 할 거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고생을 했다. 이런 마음으로 자고 다음 주에 본 소식이 승부차기에서 골을 못 넣은 그 선수의 유니폼이 그날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응원한다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유니폼을 구매한 그 팬들의 마음이 모인 거죠. 저는 이럴 때 뭔가 짜릿함을 느껴요. 계속 누군가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뭔가 있다고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LG 트윈스의 오지환이라는 선수가 자기는 사실 자기를 못 믿어서 다음 선수한테 기회를 넘기려 했다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떤 팬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랬냐? 근데 우린 널 믿었다. 이렇게 너무 감동이고 짜릿한 거 있죠. 누군가가 사랑받는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다 같이 응원가를 불러주고 그 모습을 선수가 눈으로 마음에 담고 이럴 때 레몬같이 짜릿함을 느껴요. 너무 선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극강의 선함이에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거잖아요. 나랑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타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순수한 사랑. 이게 진짜 선한 거죠. 그럴 때 인류애를 느끼고 그때 너무 짜릿해요. 이게 사람의 매력 같아요. 아, 근데 신기하다. 이게 사람이 참 다 다르네요. 우리 3명 안에서도 너무 달라.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런 스포츠 얘기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고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 감동이 또 엄청 나려나요? 완전요. 이게 저만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너무 짜릿한 거죠. LG가 가을 야구 떨어지던 날 직관 갔었는데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오면서 다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 울고 있는 선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팬분이 고개 들어! 내년에도 야구해야지! 고개 들어! 이렇게 소리치시는데 제가 다 뭉클하더라고요.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야구 위험한 거네요. 아, 근데 약간 티적인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느끼는 행복이 약간 어미가 아기를 기를 때 느끼는 모성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 아기는 너무 취약하니까 인간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엄청난 행복감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족의 발전을 위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아기 낳아서 기르면 그 행복감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인류애 같은 게 되게 사람한테 행복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근데 얼마 전에 미음사의 박혜진 편집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북돋고 싶은 마음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혜 씨 혹시 동의하시나요? 완전 동의합니다. 저는 또 야구선수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랩미팅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나도 야구선수처럼 김정혜 하면 날려버려 이런 거 해달라고 하거든요. 완전 동의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엄청 좋아하는 스포츠는 없어서 잘 모르지만 특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대도 다양하고 아저씨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뭐랄까 인생에서 이미 직장도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꾸린 사람들이 일상에서 나를 열광하게 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현실을 잊게 해주는 그 존재, 그거 하나만으로 스포츠가 엄청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집에 늦게 갈 때도 완전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그 시즌을 기다리면서 1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약간 제철 과일을 기다리듯이. 막상 시즌 시작하면 다들 화가 많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게 누군가한테 스포츠일 수도 있고 뭐 막장 드라마일 수도 있고 나는 솔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를 동시적으로 지나가는 그 문화 속에서 엄청 몰입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의 큰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 맞아요. 덕질하면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덕질에 대한 책 읽은 적이 있는데 읽으면서 느꼈어요. 덕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나중에 덕질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즐겁게 얘기 나누다 보니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언젠가 덕질을 주제로 돌아올 스떡을 방송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다정한 해요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2부 미완성 원고로 돌아올게요. 주혜린의 미친 건가. 자 밖으로 나가 널 만나러 가 날씨 너무 좋아 기분도 미친 건가 오래된 연인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더 좋을 거야 둘이서 좋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좋을 거야 하려던 말을 오늘은 난 너에게 전부 전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변하지 않아 마음 지키고 싶어 이 기분 늘 부르던 이름으로 나를 부르면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줄게 내가 정말 미친 건가 한참 생각해 이런 적이 있었나 내가 에이. 하려던 말을 오늘은 난 너에게 전부 전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변하지 않아 마음 지키고 싶어 이 기분 늘 부르던 이름으로 나를 부르면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줄게 내가 정말 미친 건가 한참 생각해 이런 적이 있었나 yeah. 하려던 말을 오늘은 난 너에게 전부 전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변하지 않아 마음 지키고 싶어 쓰고 떠드는 걸의 두 번째 코너. 언젠간 책을 쓰겠다는 꿈을 가진 새 여자들의 글을 들어보는 시간. 스터걸의 미완성 원고 시작합니다. 스터걸의 미완성 원고는 쓰고 떠드는 걸의 진행자들이 직접 쓴 글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1부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쓴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전 예전에 지난 날을 반추하다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많았는데요. 요새는 그땐 그게 내 최선이었고 내 생존 방식이었고 결과적으로 내 행복이었다고 생각해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후해져서 그런가 지나온 날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더 자주 추억하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글로 써봤습니다. 읽어볼게요. 행복이 인간의 생존 방식이라면 내가 가져야 했던 인정과 출세, 사회적 성공 따위는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한 내 필사적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길을 생각하기엔 내가 너무 귀찮았고 집은 너무 좁았고 난 어렵고 두려웠다. 적당히를 몰라 무식하게 치열했다. 그때 나는 자라나 겨우 내가 됐지만 훌륭한 사람이 못된 덕분에 내 안에 의심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박수 없이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 그 시간들이 이뤄놓은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세상이 말하는 성취나 사랑이 아닌 내가 내게 주고 있는 사랑으로 날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조카가 태어났던 날 이런 편지를 썼다. 행복은 거대한 곳에서 오지 않고 여름날 밤 공기, 가족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비온 뒤 물방울을 머금은 풀잎들에서 온다고. 그러니 너답게 행복하게 크라고.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어린 나도 그런 사치스러운 순간을 매일 누리며 컸는데 살아있다면 노력 없이 주어지는 그 행복들을 잘도 받으며 자라났는데 그래서 내가 초록으로 둘러싸인 길을 걸을 때 오묘한 붉은 빛으로 물든 노을을 바라볼 때 햇빛에 윤슬이 반짝일 때 돈도 벌어주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의미도 부질도 없는 그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나 보다. 아름답고도 슬픈 행복을 느끼나 보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세인 씨가 조카가 태어났던 날 썼던 편지에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그때 세인 씨에게 그 어린 날의 세인 씨에게 쓴 편지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심 아일랜드에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과거의 나를 나에게 하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도 생각이 났고 세인 씨도 분명 이런 행복들을 느끼면서 살아왔을 것 같아요. 잘 컸다. 저는 오히려 과거의 세인 씨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세인 씨에게 하고 싶은 그런 결심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세인 씨가 지금 이런 돈도 벌어주지 않고 의미도 부질도 없는 이런 행복을 알게 됐지만 세인 씨도 일을 하고 있고 또 현대인이다 보니 앞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사회적 성공에 대한 그런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인 씨가 이번에 이런 글을 썼으니 앞으로 그런 흔들리는 순간에도 세인 씨가 이런 작은 행복들도 잘 느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저 그럴 때마다 이거 다시 들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행복했던 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쓴 일기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댁 놀러가서 썼던 일기인데 다시 읽으면서도 그날의 기분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글에 글을 퇴고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때 썼던 글은 저희 처음 만났던 그 출판 프로젝트의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제목 행복. 행복이 뭘까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가 행복이었다. 어제는 글을 퇴고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운 글을 써서 메일에 첨부했다. 원래 글을 쓰면 다음날 읽을 땐 별로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 다시 읽어보니 글에 내가 받았던 다정함들이 묻어있어 좋았다. 아무래도 나는 다정함을 받아먹고 사는 인간인가 보다. 그래서 어제 적은 글이 책에 실렸으면 좋겠다. 내가 받았던 사랑을 글을 읽는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할머니랑 수목원 데이트를 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갔다. 친절한 사장님이 계셨다. 커피를 마시고 근처 책방에 갔는데 마음에 꼭 맞는 책을 만났다. 심지어 책 뒷편 감상평까지 이병률 작가님이었다. 사장님이 책을 예쁘게 포장해 주셨다. 예쁜 풀을 붙인 포장까지 행복 그 자체였다. 할머니네 집에 와서 새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다 낮잠을 잤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행복해진다. 행복하네요. 진짜 정혜 씨 글을 읽으면 또 정혜 씨라는 사람을 보면 그런 행복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받았던 다정함들이 묻어 있어서 좋았고 이런 받았던 사랑을 글을 읽는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진짜 느껴져요. 그래서 정혜 씨가 뭔가 책임감이 있다고 했는데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그걸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묻어 나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또 저희가 정혜 씨랑 가까이 있고 싶은 이유가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혜 씨랑 있으면 정혜 씨만의 행복, 따뜻함, 그런 다정함이 뿜어져 나와요. 정혜 씨 글을 읽을 때도. 그리고 정혜 씨가 노력하지 않아도 정혜 씨가 행복하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니까 너무 그런 부담을 안 느껴도 될 것 같고, 정혜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에서도 과연 얼마나 정혜스러운 글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글입니다. 제가 저번에 스토한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러다 금방 아줌마 되겠다 하면서 어떤 아줌마가 되고 싶냐고 물었었는데, 저는 그때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멋진 음반들을 많이 수집한 아줌마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우효의 어드벤처를 손에 넣었다. 음반을 모으는 건 미치게 짜릿한 행복이라기보단 든든하고 뭉근한 행복과 같다. 어떤 음악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물성을 가진 존재로 내 품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되고 행복한 일인지. 죽어라 애쓰지 않아도 생각보다 세상 일이 무탈하게 흘러간다는 걸 느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우울해하다가도 지금의 힘 뺀 내가 또 좋아지면 어쩌지? 그치만 힘은 조금 더 빼도 되고 나를 다 이해해줘도 되고, 대신 힘 줘야 할 때만 잘 구분해서 힘 냅다 주면 분명 내가 더 좋아지게 될 테다. 그게 온전한 자기 이해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세상을 뒤로하고 나는 나와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면 된다. 누구를 설득하거나 해명할 필요 없이. 점점 깊어질수록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박탈감과 압도감이 커질수록 한 겹으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이를테면 샤워할 때 다음에 어디를 씻을지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누구보다 나아질 필요 없는 고유한 내 자체의 모습을 생각한다. 내 사진, 내 글, 내 사고, 시선과 취향, 그런 것들. 그렇게만 생각해도 마음이 또 든든해진다. 난 분명 멋진 줌마가 될 테다. 아, 마지막이 너무 좋다. 멋진 줌바. 그려지는데요. 현수 씨가 멋진 줌바가 된 순간이. 저는 항상 현수 씨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이번 글을 읽으면서도 많이 배웠고, 현수 씨는 진짜 똑똑하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힘은 조금 더 빼도 되고 나를 다 이해해줘도 되고 대신 힘줘야 할 때만 잘 구분해서 힘 냈다 주면 된다. 네. 이것도 너무 좋은 말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직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수 씨를 처음 봤을 때는 이미 취향이 뚜렷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현수 씨가 취향이 명확하고 뚜렷한 편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도 뚜렷한 취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뚜렷한 취향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그랬는데
뭔가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세상을 뒤로하고 나는 나와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면 된다. 이 문장이 뭔가 비법 소스 맞아. 같은 그 느낌이야. 뒤도 누구를 그죠? 설득하거나 해명할 필요 없이. 네. 이거였어요. 진짜요? 이게 비법이었어요. 약간 하이디라우 진짜. 네. 현수 소스 이거였어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훔쳐갈게요. 그럼 오늘 미완성 원고 여기서 마쳐볼까요? 2부 끝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들려드리겠습니다. 흐름이 꽃을 보란 뒤 눈부신 햇빛을 받으니 뚜껑이 열린 차 타고 너와 단둘이 달린다. 시커먼 먹구름 이제 다 끝이고 사랑하는 사람 뚜껑 열린 차를 타고 길을 가바닥은 햇빛으로 반짝이는 어느덧 먹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의 무지개가 싫었던 주에는 멋도 까버리고 따뜻한 바람 많이 귀를 스쳐가 어제는 잊으면 돼 내일을 알지 못해도 난 네 옆에만 있으면 돼 여름만 가득 채워 다시 출발할게 흐름이 꽃을 보란 뒤 눈부신 햇빛을 받으니 뚜껑이 열린 차를 타고 너와 단둘이 달린다. 지겨운 날들은 이제 다 끝나고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인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족의 역치가 낮을수록 필연적으로 더 행복해진다. 행복은 마치 퍼즐을 모으는 것 같아요. 레몬을 먹은 듯 짜릿하고 강렬한 환희부터 피시 곱게 하는 사소한 기쁨까지 인생의 크고 작은 행복 조각을 모아 나만의 행복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맞춰진 각자의 행복엔 정답도 오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돈이 많든 적든 남들에게 인정받든 받지 않든 그냥 나만의 퍼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기원하는 게 아닐까요? 각자가 가진 행복의 모양은 이토록 다 다르고 내 행복의 퍼즐은 나만이 맞출 수 있으니까요. 오늘 스토걸 방송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행복하셨나요? 저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다시 듣기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쓰고 떠드는 거를 찾아주시고요. 영상마다 구글 폼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이고요. 도경수의 우리가 몰랐던 것들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떠드는 거래 세인 정혜 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랐었던 모든 날 맘의 여유조차 없이 익숙해진 일상 속에 소중했던 순간마저도 그때 미처 몰랐어 그때 미처 몰랐어 나 그때 미처 몰랐어 나 그때 미처 몰랐어 그래 이젠 다 알겠어 매일 잠들 때 또 다시 눈 뜰 때 모든 게 행복해
있어